제가 네 번째 발표 순서인데 앞서서 세 개의 발표는 약간 좀 코드 위주의 그리고 배포 플랫폼이라서 살짝 좀 딥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저는 진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노트북 너무 보시지 마시고 화면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이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무대에 서 있어서 지금 살짝 떨리고 벅찬 순간인 것 같은데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아이콘 브랜딩 에셋까지 디자인 시스템으로 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근에 소속된 지는 2년째 살짝 넘었고 연차로는 벌써 3년차가 됐습니다. 현재는 당근의 디자인 코어 팀에서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당근 구성원분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업무들도 진행하고 있는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처럼 제가 발표할 얘기는 진짜 간단한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콘 그리고 브랜딩 에셋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실까요? 들어가기 전에 발표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발표는 아이콘 그리고 브랜딩 에셋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피그마와 피그마 플러그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근에서는 피그마를 사용해서 디자인 프로토타입과 디자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대부분의 화면들은 피그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같은 메이커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기도 하고 UI 컴포넌트, 색상, 타이포그래피, 아이콘과 같은 정적인 정보들의 진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건 바로 피그마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은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작은 소프트웨어 조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피그마의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사각형 안에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사각형을 생성하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또는 화면 아래 말풍선처럼 피그마에서 구현해 놓은 경고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피그마에서의 워크플로우 개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피그마 사용법이나 피그마 플러그인 안에서 깊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개 챕터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선 각 챕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얘기를 하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해결을 한 과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현된 동작을 영상으로 보면서 각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콘 많이 사용하시죠? 당근에서도 아이콘이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당근에서는 피그마를 통해서 아이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실제 당근 피그마에서 아이콘들을 살짝 캡처해서 붙여넣은 사진인데요. 개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피그마에서 이제 아이콘을 가져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피그마에서 존재하는 아이콘들을 어떻게 개발단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문제를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에는 웹뷰,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포맷은 전부 다 다른데요.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SVG 형태를 띠고 있고 iOS는 PDF 파일도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는 XML 형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그마에서는
아이콘이 변경되면 빠르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속도와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적이었는데 저는 해당 문제를 오픈소스로 풀고 싶었습니다. 아이콘을 가공하는 과정까지 오픈소스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크게 3개의 레이어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피그마 플러그인, 그리고 생성기 패키지, 마지막으로 아이콘 패키지, 이렇게 크게 3개의 레이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계관 이름을 이코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코나는 아이콘을 이탈리아어로 변경을 하면 이코나가 됩니다. 저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아이콘과 철자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름이 짧은 걸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럼 우선 피그마 플러그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이 해주는 역할은 아이콘 데이터를 읽고 특정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해당 가공된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GitHub 레파지토리를 파일 시스템 및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최종적으로는 GitHub에 아이콘이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아이콘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피그마에서는 벡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API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API를 통해서 SVG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코딩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피그마 화면인데요. 왼쪽에는 저렇게 3개의 아이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오른쪽에는 브라우저 컨솔을 켜서 같이 코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콘솔에서 피그마 전역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현재 선택된 노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렉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면 배열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고요. 현재는 단일 노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배열로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페런트라고 하는 변수에 잠시 담아주고요. 이 페런트에는 하위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hildren을 순회를 하면서 export asic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VG 형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SVG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코나 피그마 플러그인의 전부인데요. 특정 이름을 가진 노드를 읽어서 그 하위에 있는 벡터 데이터들을 긁어 모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피그마에서 추출해낸 데이터를 GitHub의 REST API를 이용해서 밀어 넣으면 깔끔한 워크플로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피그마 플러그인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게 설계했습니다. 플러그인에서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특정 프레임 하위에 있는 아이콘 데이터를 전부 긁어 모으고 해당 데이터를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GitHub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단에 피그마 플러그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콘 생성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Hub에는 아이콘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포맷의 아이콘으로 생성해주는 생성기가 필요합니다. 이 생성기는 가공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고 여러 포맷의 아이콘을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생성기를 이코나 제네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패키지는 모든 형태의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는 올인원 형태인데요. 패키지 내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SVG 포맷에서 다른 포맷으로 전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SVG를 PDF로 변환할 수 있는 SVG2 PDFKit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XML로 변환할 수 있는 SVG2 Vector Drawable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저는 변환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설정 파일에서 옵션들을 조정하고 설정 파일을 읽어 각 포맷에 맞게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파일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모두 수도 코드로 작성이 됐고요.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라이브러리들의 설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이렇게 설정 파일에서 조절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정 값들을 토대로 아이콘을 생성하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이콘이 잘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코나 피그마 플러그인과 이코나 제네레이터까지 해서 아이콘을 개발단으로 빠르게 옮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레이어인데요. 당근에서는 시드 아이콘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시드라는 이름은 당근 디자인 시스템 이름을 따온 이름입니다. 해당 패키지에서는 제네레이터를 이용해서 아이콘이 생성되고 각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웹 개발자를 위한 패키지로는 리액트와 뷰2, 뷰3 같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일일이 제가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화면처럼 피그마 플러그인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제네레이터를 실행시키고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깔끔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콘을 디자인해 주시는 분께서 디자인이 끝나고 그냥 플러그인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레파지토리에 올라온 플리캐스트를 보고 변경사항을 확인 후에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패키지 배포와 릴리즈 노트가 자동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그럼 해당 플로우를 만족하기 위해서 시드 아이콘 레파지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성함수가 들어있는 config 파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수도 코드 그대로입니다. 해당 파일은 빠르게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자동화를 위한 GitHub 워크플로우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특정 브랜치와 레파지토리의 특정 경로만 변경이 됐을 때 트리거가 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피그마 플러그인에서 아이콘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해당 경로로 저장이 되게끔 했고 이코나 대시 업데이트의 접두사를 가진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코드들인데요. 의존성 설치를 하고 릴리즈 노트를 쓰고 패키지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작성한 설정 파일을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호출하고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워크플로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그마에서는 디자이너분이 해주신 아이콘 데이터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 아이콘을 개발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피그마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코나 프레임이라고 하는 특정 사각형을 피그마 안에서 읽게 되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SVG 데이터를 JSON 형태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피그마 플러그인 안에서 보낼 때는 .icona/icons.json 파일의 형태로 보내게 되고 해당 파일을 보내는 브랜치명은 아까 보신 대로 이코나 대시 업데이트의 이름과 그 뒤에는 트리거가 일어난 시간을 밀리초 단위의 유닉스 타입스탬프로 표현하여 생성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콘 레파지토리에 플리캐스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플리캐스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콘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고요. 그럼 제가 워크플로우에 명시해 놓은 경로와 브랜치명에 부합하니까 워크플로우가 트리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전을 올리고 제네레이터를 실행하고 커밋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콘이 잘 생성됩니다. 저희가 아이콘에 있었던 요구사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플랫폼과 포맷에 대한 대응, 그리고 빠르게 반영이 가능한 구조와 자동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그마 플러그인, 그리고 제네레이터 패키지와
GitHub 액션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플로우를 영상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에서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배포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확인하게 되면 아이콘 데이터가 담긴 파일이 커밋된 플리캐스트가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저렇게 아이콘 데이터가 잘 담긴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워크플로우가 돌게 되고요. 다시 플리캐스트의 변경사항들을 살펴보면 설정 파일에 따라서 원하는 아이콘들이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플리캐스트만 보고 병합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한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피그마 플러그인과 제네레이터 패키지는 오픈소스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심지어 시드 아이콘까지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시스템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브랜딩 에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당근에는 다양한 브랜드 자산들이 있습니다. 단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모션까지 다양한 에셋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셋들은 당근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당근 브랜드 에셋들은 당근 브랜딩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에셋이 존재하는 엔드포인트가 되게 여럿 존재했는데요. 어떤 에셋들은 노션에 있기도 했고 어떤 에셋들은 피그마에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구글 드라이브에 있기도 하고 롯데와 같은 모션 파일들은 프레이머에서 제공하는 저장소를 또 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데요. 관리와 추적이 어려우니까 브랜딩 에셋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에셋을 찾아도 해당 에셋을 그냥 막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브랜딩 팀에 다시 여쭤봐야 했습니다.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요. 브랜딩 팀에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우선 브랜딩 에셋을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유지 보수는 필요하겠지만 알아서 잘 굴러가는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가 쉽게 브랜딩 에셋을 탐색하고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용은 최소한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가요? 저는 이 문제를 브랜딩 에셋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에셋타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에셋타운에는 크게 3개의 역할이 다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민, 프록시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구성을 취했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드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브랜딩 에셋들을 추가하고 삭제,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와 서버를 직접 제가 구축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리소스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세니티라는 CMS 도구를 선택했는데요. 세니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동작하는 어드민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G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 웹사이트인데 개발자가 직접 구축하려면 꽤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니티를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는 세니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공식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니티는 각종 컨텐츠들을 저장할 수 있는 헤드리스 CMS,
그럼 말 그대로 사용자가 서버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 각종 미디어들을 세니티를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니티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드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신 영상이 세니티가 제공하는 세니티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큰 특징으로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와 개발자 친화적인 SDK, 라이브러리, 도구들이 제공돼서 저장된 컨텐츠들을 쉽게 커리하고 다른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 혼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어드민 그리고 개발단에서의 SDK의 힘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니티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폭넓은 무료 범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근에서 사용하기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니티의 무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밴드위스, 즉 대역폭이 제일 문제였는데요. 세니티는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량이 100GB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부터는 유료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100GB라고 해서 커 보일 수 있지만 당근 중고거래만 해도 1900만 MAU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숫자를 단순히 500만으로 낮추고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서비스에 1MB의 에셋을 서빙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5TB가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건 단 하나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근에는 정말 수많은 서비스가 있고 수많은 이미지와 모션 파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니티와 같이 대역폭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형식이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정보를 이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니티에서는 두 개의 웹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동 알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세니티 어드민 화면 보셨죠? 여기 보이는 배포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변경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웹훅이 제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정보였고요. 두 번째 알아야 할 정보는 당근의 개발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근에서는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대역폭 증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살짝 감이 오실까요? 저는 세니티에서 제공하는 웹훅과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서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정보를 함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전체적으로 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니티에서 만들어진 어드민이 있습니다. 어드민에서는 브랜딩 팀원분들이 생성, 수정, 삭제와 같은 이벤트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웹훅이 발생하고 웹훅이 발생하면 프록시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생성, 수정, 삭제가 일어난 에셋에 대해서 정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클라우드 버킷에 다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한마디로 세니티의 어드민에 올라간 에셋과 클라우드플레어 버킷의 에셋을 동기화를 시키는 작업을 웹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니티는 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민 제공, 쿼리나 버전 관리 및 히스토리 추적, 협업 도구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유저들에게 에셋을 진짜로 서빙하는 건 대역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플레어의 도움을 받는 식입니다. 해당 사진은 클라우드플레어의 버킷을 제가 가져온 모습인데요. 세니티에서 올라오는 에셋들을 차곡차곡 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드민과 프록시 서버를 통한 에셋 서빙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당근 사내 구성원분들이 사용할 클라이언트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 플러그인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피그마 플러그인을 설계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피그마 플러그인 자체는 개발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에셋들을 탐색하고 에셋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개발자들은 이렇게 디자인된 화면을 보고 에셋이 있다면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CDN 같은 곳에 올려두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에셋들에 대해서 CDN을 제공하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개발자들이 잘 사용하는 곳에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피그마에서 개발자분들이 쉽게 에셋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 피그마에서 데브 모드라는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개발자분들이 피그마 화면을 이렇게 볼 때 개발자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데브 모드에서 피그마의 각 요소에 링크를 첨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셋타운을 통해서 피그마 화면에 추가된 에셋들은 자동으로 에셋에 대한 CDN 링크가 같이 첨부가 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이 개발자에게 화면을 전달드릴 때는 그냥 데브 모드 켜서 링크 확인하시면 돼요 정도로 소통이 쉽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 살펴봤던 요구사항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드민, 클라이언트, 그리고 비용 최소화가 있었는데요. 어드민은 세니티를 이용해서 GUI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에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세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웹북과 클라우드플레어가 대역폭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거의 무료로 에셋타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동작하는 에셋타운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이제 피그마에서 켜게 되고요. 원하는 필터를 걸어서 에셋을 찾고 피그마 페이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가져가게 된 거고, 그럼 데브 모드를 한번 켜서 링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에셋을 개발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링크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붙여넣으면 저렇게 바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성된 에셋타운 전체 코드는 사내 코드라서 비공개이지만 설명드린 3개 레이어의 큼지막한 개념과 컨셉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레파지토리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멀리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것들을 살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피그마 그리고 피그마 플러그인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피그마는 당근이 사용하는 디자인 협업 도구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피그마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피그마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유저와 제일 가깝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피그마에 존재하는 아이콘을 어떻게 개발단에 배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아이콘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가공 및 여러 포맷으로 변환하는 플로우를 자동화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코나 제네레이터와 같은 도구들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브랜딩 에셋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요. 세니티의 무료 범위와 클라우드플레어의 CDN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이용해서 대역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에셋을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그리고 유저에게 제공되는 CDN, 사내 구성원들이 사용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모두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2가지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안에 축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들도 되게 많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자세한 코드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발표 준비를 할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UI 컴포넌트를 어떻게 제공하고 패키지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 주 업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고민들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당근에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과는 뭔가 딱 맞는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30분의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이콘 브랜딩 에셋까지 디자인 시스템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린 당근의 정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